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줄 은퇴설계와 연금 도우미 정재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는 않지만 연금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설계와 연금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금은 아닌데 연금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연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금의 기본적인 원리죠. 그러면 모아놓은 목돈을 나누어서 오랫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 대표적인 것이 연금이지만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해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이런 상품을 연금 효과를 얻는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좀 일정 기간마다 나누어 받는 기능을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면 연금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연금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고자 한다면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가장 잘 알고 계신 상품은 펀드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펀드 자금을 이제 목돈을 투자했다가 목돈을 한꺼번에 찾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펀드 자금을 한꺼번에 찾지 않고 분할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라는 기능들을 활용한 건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분께서 자기가 쌓아놓은 펀드 자금을요 매달 일정한 금액만큼을 인출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인출하는데 이제 펀드가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좀 많이 나면 일정한 금액 빼고 나면 인출하는 기간이 길어질 거예요. 수익률이 좀 안 좋을 때는 기간이 좀 짧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기간을 딱 정해주신 분이 있어요. 나는 이 펀드 자금을 10년 또는 20년 동안 인출할 거야 라고 기간을 정해버리면 기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수익률에 따라서 매달 인출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확정하느냐, 인출 금액을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운용 수익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즘은 어떤 분들이 있으시냐 그러면 기본적인 인출 금액을 정해요. 정해둔 다음에 뭐 생활비라는 게 꼭 그만큼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필요한 금액을 추가로 또 꺼내서는 수시 인출 방법을 플러스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어떤 분들이 이걸 많이 활용하시냐 그러면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놓고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세액공제 받으려고 연금저축 가입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55세가 넘어가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펀드에 운용하시면서 이 같은 방법으로 이제 자금을 꺼내서 쓰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험 상품 중에도 연금보험이 아니면서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네, 보험 상품도 연금처럼 미래에서 나누어서 받을 수 있으려면 일단 적립금이 많이 쌓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적립금이 많이 쌓이는 상품 중에 보장 상품 중에 어떤 것이 있나 보면 종신보험이 적립금이 어느 정도 쌓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종신보험은 사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죠. 근데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은퇴했는데 노후 생활비가 아주 크게 부족하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죽어야 주는 사망보험금, 즉 종신보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해지해서 손해보고 다시 이걸 연금으로 생활비를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때 해지하지 않고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기능들이 요즘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을 이용하면 좋기는 한데요. 주의하실 것은 이게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입 목적은 사망이나 경제력 상실로 가족의 생활비가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지 진짜 순수하게 연금의 목적으로 가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연금의 목적으로만 가입한다 그러면 연금보험이 종신보험보다 훨씬 수익이나 나중에 받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가입했다가 이게 나 연금 아닌데 잘못했어라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의 첫째 목적은 가족의 보호인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건강할 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이 상품을 이용해서 연금처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에는 어떤 상품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은행 가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상품이 정기예금이잖아요. 정기예금은 기간을 정해두고 뭐 이자만 목돈으로 투자했다가 받는 상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상품,
그러니까 목돈을 맡겨놓은 다음에 거꾸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꺼내 쓰는 정기예금 상품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매력이 별로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 상품 중에는 ELS 상품들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계신데 ELS도 월 지급식 ELS라는 게 있습니다. ELS라고 하면 특정한 조건을 정해주고 목돈을 투자한 다음에 조건이 만족되면 원금하고 배당 수익을 같이 한꺼번에 지급해주는 상품이 ELS 상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냐 그러면 이게 보통 만기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 시점을 정해두고 중간에 조기 상환 조건을 걸어놔요. 보통 뭐 3개월, 뭐 6개월 정도 돼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예정된, 약정된 이자나 배당을 한꺼번에 지급을 해주고 끝내는 상품이에요. 보통은 뭐 6개월 내, 1년 내에 거의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게 만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3년치. 네. 3년 되는 시점에 조건을 달성해서 이자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도 이자 금액이 너무 많아져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보통 투자를 해서 연간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가는데 3년치 이자나 배당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네. 작은 금액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ELS 같은 상품도 한꺼번에 주지 말고 나눠서 좀 미리미리 주면 어떨까 해서 이제 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해주는 형태의 ELS 상품들이 나왔는데 이 상품을 또 잘만 활용하면 노후에 또 생활비를 이런 방식으로 또 꺼내 쓸 수도 있어서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창의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금융 상품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있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고배당주 펀드나 고배당 주식 같은 자산에 일부를 투자를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상품들은 이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당연히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주가 하락의 위험은 존재를 하거든요. 하지만 몇몇 주식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해도 또 상승해도 상관없이 매년 일정한 수준의 배당을 주는데 보통 정기예금보다 높은 배당을 주는 상품들도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투자해서 팔지 않고 꾸준히 매년 배당을 받으면 예금이자보다 낫다. 그러면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우선주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일반 주식에 비해서 의결권은 없으나 대신에 배당을 좀 더 많이 해줍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두 주 가지고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소액주주라면 뭐 지배권보다는 그죠? 배당 많이 주는 그런 주식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금리 시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인프라 펀드를 활용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프라 펀드가 뭔가요? 인프라라고 하면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을 네.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거나 뭐 지하철을 건설한다고 하면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기금이나 아니면 이제 돈을 모아서 이 지하철 공사나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상환받느냐 그러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매일 통행료, 톨비 같은 것들을 받잖아요. 이 비용을 받거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비를 받는 거니까 이 돈을 재원으로 꾸준하게 수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한 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이제 인프라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러면 뭐 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펀드 자체의 가격들은 되게 출렁출렁 될 수 있지만 매달 나오는 톨비나 뭐 교통비는 거의 일정한 수준이잖아요. 네. 자산의 변동성은 되게 크지만 소득의 변동성은 일정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생활비로 쓰셔야 되면 이런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펀드도 바탕가지 원리라고 보시면 네. 돼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으면 안에 투자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 할 수가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거기 안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뭐 부동산 펀드 같은 것들 하나 구입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방법도 상대적으로 좀 소득의 변동성이 적게 노후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연금 효과를 얻는 금융상품과 그 활용법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면 외롭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다. 조금 용기를 내서 금융상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들어볼게요. 저는 숲속의 새떼보다는 내 손 위에 새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숲속의 새떼라는 거는 커다란 수익을 바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네. 하지만 보면 되게 커 보이는데 잡기는 되게 어려운 건데요. 내 손 위에 새 한 마리는 작아 보이지만 내가 딱 확정 지어 놓는 거잖아요. 노후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나한테 확정되어 있는 캐시플로우가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소득들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은퇴 준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